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쾌, 상쾌, 통쾌 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통쾌 김변입니다. 육회황변입니다. 상쾌 이변입니다. 우리 깜찍이 버전이네요. 저 오늘까지만 나올게요. MS님. 마수금님. 네, 깨지님 잘 계셨어요? 네, 항상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면서 내가 오늘도 진짜 사람들 무시하고 경시하고 배관시하고 진짜 이런 거 병신은 뭐예요? 경시하고. 아 경시. 속마음. 아, 정말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이제 발음이 약간 지금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들 눈빛 좀 선하게 좀 가져가 주세요. 되게 선한데. 아니 뭔가 오늘 조명을 네. 이렇게 좋네요. 주조명을 끄고 보조 조명만 켰더니 뭐 느낌 색다르고 좋은데요. 귀신 나올 것 같고. 제가 지금 심적으로 부담이 너무 많이 돼요. 아 왜요? 네? 뭔 일 있어요 오늘? 곧 나옵니다. 기대된다. 네. 아니 제가 부탁드릴게 발연기 용서 좀 해주세요. 발연기. 네. 제맛 아니겠습니까? 네? 쾌변의 제맛. 영어를 너무 잘하면 사람 드라마 팟캐스트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맞아. 그렇죠. 근데 잘하시던데요? 맞아요, 연기. 잘해요. 연기 진짜 잘하시던데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전염돼서 그래서 오늘은 다른 분도 주연을 맡으셨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이제 뭐 작가님이요? 주연. 저는 일부러 자르신 것 같고. 아니 하실래요 오늘? 아니. 저는 진짜 흔쾌히 내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제보가 들어. 네,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온다. 법벤져스와 함께하는 생활법서 놓치지 마세요. 나는 주식회사 또 먹어 제거의 영업사원. 내가 소속된 부서는 영업부의 마약 쿠키 영업팀이다. 회사에서 판매하는 마약 쿠키는 시판 직후부터 그 인기가 점점 높아져 망해가던 회사를 살린 중요한 상품이었는데 최근에 나는 우연히 회사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마약 쿠키 수요가 날로 급증하면서 일이 많아 주말 출근을 한 어느 날 사장님 집무실에 결제 서류를 놓고 나오려다 사장님 책상 구석에 놓인 마약 쿠키 연고 보고서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마약 쿠키에 실제로 대마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이었다. 내가 그동안 판매한 쿠키들이 그렇다면 실제 마약인가? 아 어쩌지? 회사에 항의하면 잘릴 것 같고 진짜 마약 들어간 쿠키라는 걸 알게 된 이상 그대로 팔 순 없는데 경찰서에 고발하면 고발당한 사람이 정보 공개 신청하는 경우에 고발인이 누군지 다 밝혀진다는데 어쩌지? 너무 몰입했어요. 눈물 나올 뻔했네. 그 불안감이 막 전해져가지고. 감정 끌어올리시려고 이렇게 다리를 떠시. 틀릴까봐. 왜 가수라든지 배우라든지 그 실제 슛 들어가기 전에 하는 그런 습관들. 너무 힘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진짜 그 연기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네. 네 진짜 어떡해요? 진짜 너무 네. 이런 일이 실제 있진 않겠죠? 아니 그 종로 그 광장시장에 리얼리? 마약김밥 있잖아요. 에헤이. 에헤이. 중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약 관련해서 그 마약 국수를 팔다가 끊을 수 없겠다. 마약국수. 그 옛날에 상당히 그 중의적인 것 같아요. 아편 전쟁 아시죠? 네. 아편 전쟁 그 양귀비 때문에 이러죠. 네네네. 국수에 양귀비 가루를 넣어서 그 사람 사형당했지 않았을까요? 네. 중국이면. 중국은 무조건 사형이잖아요. 네, 아편. 중국이 네. 그 아편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마약으로 걸리면 되게 네. 세요 처벌이. 네. 그리고 뭐 2015년에는 베이징의 한 유명 치킨 가게가 양귀비 사용해서 치킨 만들었다 웬일이야. 걸리고. 맛있었을까요? 위험해. 왠지 먹으면 기분 모르는데 좋아지는 거 아니야? 나 저 집에서 치킨 먹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
아 너무 웃기다. 그 요즘은 미국에는 그 네. 대만은 합법화되는 네. 그 곳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주별로 그쪽에 그쪽에 사는 미국인 친구한테 그 실제로 받았어요? 아니요. 쿠키로 만들어서 먹는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저도. 네. 아까 거기 김변희 가방. 모른 척 합시다 우리. 이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속인주의가 안 뭐냐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세계 어디서든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라서 맞습니다. 이 작가님 아저 안 할게요. 네. 여건이 없어서 네. 다행히. 네, 외국에서 마리아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마. 네. 이거 마약 쿠키를 이제 제가 생각해냈을 때 약간 그 마약 김밥을 맨 처음에 떠올렸는데 네. 마약이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끊을 수가 없어서 잘 팔리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공드리님이 되게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저 좀 사실 살려주세요. 사실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에 이제 고소나 고발이 된 사람, 그러니까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나 고발을 했는지 알아야지 방어를 잘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소 고발을 당한 사람이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수사기관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보공개 신청이 있으면 열람등사를 해주고 검찰에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이 열람등사 신청을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뭐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은 관련 기록을 열람등사를 해줘서 이제 본인의 사건 내용을 그리고 관련 증거를 열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제대로 방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그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전체 인적사항을 당연히 알려주지는 않고요.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래서 당연히 알려주지는 않고 정보공개 신청했을 때는 고소장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 연락처나 주소 부분은 다 지워서 오는데 이름 부분은 있거든요. 그럼 제 이름 나오는 건가요? 원래는 원래 아. 그냥 이게 회사에서 사장님을 만약에 이걸 고발했다. 네. 그랬을 때 고발장을 열람등사 신청을 사장님이 했다. 그랬을 때 이름 이런 거 빼고 맨 화이트 처음에 붙이고. 요청하지 않으면 가명으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그 법률에 규정하는 보호 절차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이름 그대로 이렇게 나와서 고발장이 복사될 거예요. 아마. 오, 그러면 무조건 가명으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범죄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 이름조차도 전혀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다 가명으로 조사도 받고 조서 자체를 가명으로 받거든요. 그러고 그러니까 각 법률에 뭐 그런 구체적인 규정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그냥 경제사범이라던가 뭐 이런 경제범죄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고소장이나 고발장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이름 정도는 나오거든요. 안 되겠다. 방금 말한 특수한 뭐 강간이라는 이런 사건에서는 가명으로 조서 자체를 받으니까 그게 가더라도 가명으로 가거나 모르죠. 모르게 되는데 네네네, 다 지워져요. 네, 근데 아예. 그거 이외에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의 내부 지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고소장에 대해서는 이제 열람 신청을 하면 특별한 어떤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일단 허가를 해주도록 해서 최근에는 이제 고소장 같은 경우 내가 어떤 고소를 당했을 때 고소장은 열람을 할 수 있게. 고소장을 내가 그러면은 아까 말한 사건이 아니고 일반 사건이라고 쳐도 나 가명으로 작성할래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뭐 그거는 고소장 요청을- 자체는 가명으로 작성 못 할 거예요. 네, 그건 안 되고요. 그거는 다 대신 실명. 열람을 해줄 때 개인의 인적 정보는 가려서 줄 수 있지. 가려서 줘라.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름은 그거는 근데 블로킹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범죄 같은 경우에 이름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수사관 분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이거 피의자가 좀 안 알았으면 좋겠는데 누가 고소했는지 했을 때 좀 곤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가리는 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 처리하는 거상 그 피의자가 정보공개 신청을 했을 때 인적사항은 다 가리더라도 이름이랑 남기는 내용은 다 할 수밖에 그러면은 네. 누군지 특정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대부분의 네. 사건이 이름 가려도 신고한 내용을 보면 그쵸. 누가 했는지 아. 대충 견적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이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그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그 특별법에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캐 변호사에서 누가 자꾸 저 녹음 똑바로 안 한다고 때린다.
이렇게 신고하면은 멋있어요. 그거는 저가 아니죠. 누구 때렸는지 기억나잖아요. 그건 제가 아니고 저기 앉아 계신 분이에요. 어둠 속에서 지금 가려져 있는 피해를 끼친 사람이 여러 명이다. 예를 들어서 사기 사건이다. 그러면은 신고한 사람이 딱 특정 안 돼. 뭐 이름이 안 그럴- 나오는 근데 걸 이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정보는 가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까지 가릴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고소장 열람을 허가해주는 취지가 이제 방어권 보장 차원인 거거든요. 사실 내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니까. 기관에 나가서 그쵸. 뭐 적절하게 항변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공들이님의 경우에 회사에서 고발인으로 알려져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많이 걱정이 되시는데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뭐가 있냐,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냐 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좀 익숙치 않은 법일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제보해 막 이렇게는 하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호 법률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거는 좀 잘 일반인들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단 목적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고요. 특정 행위를 공익 침해 행위로 규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조치를 방지하고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있어서 공익신고자여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공익신고에 해당하려면 어떤 특정 행위여야 돼요. 특정 행위를 위반한 내용을 신고하는 그런 내용이어야 돼요. 여기에 이제 뭐 법률들이 막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공익신고 방법 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내가 누군지 안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공익신고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다 적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이거는 수사기관이나 신고할 수 있는 기관에 보여주는 거지 이걸 그대로 또 알려주면 형사처벌을 받는 규정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거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침해 행위자가 누군지, 신고당하는 사람이 누가 누군지. 피고인이 될 건지. 네, 그치. 예. 그리고 공익침해 행위의 내용 그런 것들을 적은 신고서를 국민인권위원회나 수사기관 등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최근에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 이제 규정이 최근에 신설이 됐는데요.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 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8조의 2를 신설을 했어요. 비실명 대리신고라고 해서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좋네요. 신설했습니다. 네. 저 대신 좀 그래서 아예 신고서에 자기 인적사항 대신에 변호사 인적사항을 써서 신고할 수 있도록. 대신 총대매 주는 사람을 그렇네. 네. 그 대신 대리인으로서 쓰는 거니까. 예. 수임을 해야 되는. 그건 그렇죠. 예. 공익침해 행위가 되려면 특정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여야 되는데요. 그 특정 법률은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것도 공익 이거 되는 거죠? 이 사안은 지금 마약을 팔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식품위생법 될 것 같아요. 쿠키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그 마약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좋아, 좋아, 법률 좋아. 위반일 것 같아요. 좋아. 크게 문제되는 거는 그 네. 두 개일 것 같은데 뭐 부수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공익침해 행위가 되려면은 그 두 개가 해당 법률에 해당이 돼야 돼요. 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률들이 그 대상이거든요. 아, 그럼 아예 이제 그 대상이 되는 법률이 이 법률에 네. 나열이 돼 있는 나열되어 거네요. 있어요. 아. 되게 그러면- 많아요. 네. 그러면 내가 회사 직원인데 우리 회사 회장님이 네.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음. 이거를 내부자가 신고하면 그건 이제 보호가 안 주주의 되겠네요. 이익을 가지고 공익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자금 그 비자금 이게-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법률 위반이요? 배임죄가 보통 되겠죠. 아, 횡령이나 배임. 배임죄가 되는 회사에 것 대한 같은데. 업무상 배임 예,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허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게 여기 뭐 여기 나열되어 있는 법률 중에 없는 애예요. 음. 오, 되게 큰 근데 범죄일 것 같아요. 이게 나열되어 있는 법률이 음. 284개예요. 그래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죠, 그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있을 수도 아. 있고.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 형법을 여기에서 형법은 아니에요. 안 해놨다고. 네, 형법은 들었어요. 아니고. 약간 이게
네. 허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근데 이제 뭐 공정거래법, 자본시장 뭐 위반법, 잘 찾아보면 뭐 어떻게든 엮을 수 있을 거. 부정경쟁방지법 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 요것만으로는 그 법률의 위반이 아니라서 이제 그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의료법,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장법 요새 대기환경이 문제가 크니까요. 뭐 공장에서 그냥 막 그 매연 막 이렇게 그냥 보내고 폐수 뭐 오폐수 네, 방역 그런 뭐 이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소비자 기본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84개의 법률이 지금 그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약 쿠키의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건 확실하고 그 두 개가 이 284개 중에 하나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신재민 사무관이 아, 그런 부당한 그렇죠. KT 사장을 이렇게 교체하라는 부당 압력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무슨 법을 위반한 걸 고발한 건가요? 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기보다는 정부의 의사결정 체계와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특별히 위법행위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박근혜 시절에 문고리 3인방이 위법행위로 고발된 것처럼 직권남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 직무유기 같은 걸로 위반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엮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경제부총리가 보고하려는 걸 막았다라는 얘기가 섞여 있으니까 그런 걸로 뭐 엮으면 엮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특별히 막 지금 막 너무 위법한 행위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충족이 안 되고 형식적 요건에서도 충족이 안 되는 네. 거.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거쳐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네네네. 신재인 사무관이 말한 게 이제 핵심 내용이 이제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KTN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가 근데 그거는 이제 실패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고 또 하나는 다 맞다고 가정해도 또 하나는 이제 그 채권을 조기 상환하려고 했는데 아까 바이백 하려고 했는데 그 바이백을 안 하고 1조짜리 바이백을 안 했다.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전날 급하게 취소해서 안 했다. 그거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건데 KTNG 사장 교체랑 관련된 거는 조금 약간 좀 약해졌고 이제 두 번째 거 갖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근데 것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뭐 회의를 거쳐서 의견이 바뀌어서 그게 리젝되고 이런 과정은 어느 조직에나 있어서 그게 위법 행위인지 맞아요. 예, 좀 이게 문제점이 있을 것 어찌됐든 같아요. 공익 침해가 되려면은 법률을 위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태우는 어떨까요? 그분은 좀 그렇죠. 스스로 위법행위라. 예, 네. 그분은 설득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는 게 그 사람은 이제 본인이 위법행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그렇죠. 이제 징계 나만 당할 상황에서. 수 없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아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서에 공익 신고서에 자기 인적사항을 쓰더라도 이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이 법률의 비밀 보장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에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사람이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그 사람이 공익신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형량이 세요. 이게 형벌 그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길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한번 흥미로워서 잠깐 봤던 판례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아마 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였던 것 같은데 그 경찰관이 공익신고로 받은 신고 내용을 그냥 이렇게 자기는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변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뭐 그런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말했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인적사항을 말했어요. 그렇게 돼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항소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까지도 이제 처벌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이 난. 처벌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뭐 당연히 뭐 실수로 그랬다고 처벌 안 하면 사실 그쵸. 이건 이게 노출하지 말라는 경찰인데 건데. 자기가 직무상 정말 보호해달라고 엄격하게, 신고서를 받은 건데. 우리나라가 좀 이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좀 잘 안 된다라고 맞아요. 네. 얘기 많이 하죠. 아, 그 피해자가 병원의 사무장인데 병원장의 비위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알려지면 자기는 완전 잘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려져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케이스 2로. 네. 들어와. 안녕하세요 사장님. 영업부 마약쿠키 팀 사원 공들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예, 다름이 아니라 그 제가 엊그제 그 주말 출근하고서 사장님께 결제서를 올리다가 우연히 사장님 책상에 있는 그 마약쿠키 연구 보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 아니 회사 기밀 문서인데 그걸 자네가 왜 보나? 그 제가 파는 쿠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면은 더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마약 쿠키에 진짜 마약 들어있다고요?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 이거 판매 중지하고 회수하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들이 그건 자네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잖아. 영업사원 들어왔으면 영업이나 잘해. 호들갑 떨지 말고. 마약 쿠키가 우리 회사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 몰라? 회사 망해서 동료들 다 손가락 빨게 만들 거야? 저요 저 쿠키를 사랑해서 이 회사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아니 애들도 먹는 걸로 이렇게 저 이대로 못 있겠습니다. 당장 나가. 아. 당장 나가. 자기가 맡은 것만 열심히 해 제발. 주제넘게 나서지 말고 알았어? 회사 들어올 때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회사 징계 사유라는 점, 관련해서 민형 사상 책임을 질게 될 거라는 점 각서 쓰고 들어왔지? 알아서 해. 에이씨. 다음날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경찰서에 가서 모든 사실을 적은 공익 신고서를 제출한 후 휴가 기간이 끝나고 출근을 했는데 내 책상에는 해고 통지서가 놓여져 있었다. 회사의 취업 규칙상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징계 해고한다는 내용이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역시 불의를 봐도 못 본 척 참았어야 되나? 나중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되셔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되게 잘하시는데요. 네, 너무 해본 거 아닙니다, 진짜 절대. 연기 아, 잘하시는데요. 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잘하신 거죠. 저 지금 집에 애가 둘이. 그래서 공익신고로 인해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에 그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요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공들이님이 마약 쿠키에 대해서 신고한 사실을 회사가 알고 공들이님을 해고한 건지 아니면은 신고한 사실을 몰랐지만 공들이님이 사장님한테 그거를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갖가지 공들이님에 대한 징계 사유를 막 붙여가지고 해고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약 쿠키에 마약이 들어간 걸 사장님께 항의를 했더니 얼마 후에 해고를 된 거를 봐서는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할지는 몰라도 마약 쿠키의 이 진실과 해고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진짜 애매하네요. 이건 100%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죠. 근데 정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잖아요. 징계 사유 명시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예. 하면, 그래서 네. 뭐 이를테면 그런 거 하겠죠. 영업사원이니까 너가 이거 팔고 나서 너 개인적으로 또 리베이트 받은 게 있어서 막 수수료 챙긴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붙일 수 있겠죠. 예. 근데 어찌 됐던 이 경우에 공들이님에 대한 해고가 취소돼서 회사에 복직하고 공들이님에 대해 다른 어떤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이걸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보면 불이익 조치를 받기 전에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 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후에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 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강제력은 진짜 없는 거네요. 네, 애매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권고를 했는데 불이익 조치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불이익 조치를 한 걸로 추정을 해서 이 처벌하는 네, 규정이 또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다른 무조건 청구자. 신청을 네.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예 애초부터 그냥 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내부 공익 신고자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드리님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공익 신고자잖아요. 내부 공익 신고자는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정의 규정 2조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누구누구냐 이게 나와 있는데 그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 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내부 공익신고자거든요. 그래서 공대리님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확실하죠. 네,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불이익 조치 받기 전에는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불이익 조치 받은 후에 지금 공대리님은 이미 해고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경우에는 보호 조치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신고자가 신고 내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등 신고를 위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신고자로부터 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건지 여부를 조사하고 나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불이익 조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조치 등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불이익 조치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공익신고를 해서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이 보호 조치를 그 회사가 스스로 취하도록 위원회는 요구만 하는 건가요? 요구를 했는데 그 결정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취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해요. 아, 네. 회사가요? 네, 회사가.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공드리님은 내부 공익신고자인데 공익신고자라고 하면 그냥 제3자도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는 건데 내부 공익신고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내부 공익신고자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네. 그 마약 쿠키 사 먹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혹은 공드리님이 그쵸, 친구인데 그쵸. 알게 네. 돼가지고 내가 신고하면은 그냥 이 그쵸, 그쵸. 공익신고자인 네.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깨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에 의해서 특별보호 조치로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에 신고 당시에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바로 보호 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뭐 신청하고 이러지 않아도 이제 저 살려주라고 이제 결정 네. 나왔는데 네.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는데 자스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참 보호 조치 결정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확정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스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호 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이게 일타로 그냥 끝나냐 이거를 내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없냐라고 할 수 있는데 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어떤 행정기관이나 그러니까 처분을 받을 때는 행정심판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할 수가 없고 행정소송만 가능하고 근데 이제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통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보통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보호조치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못해요. 네, 사장님이. 그래서 행정소송의 제기로 인해서 보호조치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복직시키라고 그쵸, 하면 일단은 무조건 해야 되는 바로 거죠. 일단 나중에 다투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일단 시켜놓고 네. 나서 나중에 소송을 걸더라도 네, 근데 진짜 이게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그쵸, 뭐 그쵸. 소송이 전 약자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도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자스민 사장님께서 이행을 안 하신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그 규정이 정도면 꽤 센 편 아닌가요? 마련되어 다른 있습니다. 거랑 비교해서. 그렇죠. 좀 세게 되어 네. 있어요. 아니야 부족해 더 주. 더 줘야 돼. 1년 뒤에 자르면요? 1년 뒤에 자르면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맞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2년 내에 불이익을 이렇게 주면 안 하면은 돼요? 불이익 조치를 하면은 그거를 아. 이걸로 인해서 이 공익 신고로 인해서 불이익 조치를 한 걸로 추정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아요 제과 이제 사장님께서 공들이님한테 또 또 먹어 제과 또 먹어 제과에서 공들이 먹으려면 또 와긴 해. 이제 자스민 사장님께서 공들이님한테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공익신고 때문에 내가 해고한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들이님이 보호받지 못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걸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공익신고자 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그 취소를 강요하는 경우, 그리고 공익신고들이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그리고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그러니까 아까 불이익 조치 받기 전에 금지 신청을 하면 권고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원칙적으로 2년 안에는 네. 해고 조치를 하면 안 되고 네. 공익신고가 들어왔을 네, 때 추정되는 거죠. 예, 네.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잘못한 사유가 있어서 해고를 2년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2년 후에. 예, 스스로 스스로 나갈 때까지 입증을 해야겠죠. 네, 회사 스스로 입증하고, 입증을 해야 이 불이익 조치에 따른 뭐 형사처벌이나 이런 걸 안 받게 네. 되는. 보너스를 그래서- 안 주거나 네. 승진을 안 시킬 수도 있죠. 그것도 불이익 조치예요. 네. 어. 그래서 예, 이렇게 규정이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어디서 여기 지금 규정이 되어 빠져나가려고. 있어요. 아 진짜네. 괘씸한데? 머리 되게 괘씸한데? 좋으신데요. 심해요 지금 눈빛이. 굉장히 사장님의 지금 사장님 감정이 오해의 벌써 마음. 감정이 휴가는 안 원할 때 휴가는 못 갈 것 같아. 이거 해고는 못해도 어디다가 저기 구석지에 괴롭힐 발령 거야, 뭐 내거나 이런- 이럴 순 정보. 없나. 내 눈에서 치워버릴 수 없나. 맞아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불이익 주려고 지금. 근데 여기 이제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출근해 보면 책상에 벽 보고 있고 맞아요. 책상 위에 노트북도 없고.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2조 그 정의 규정에 6호에 불이익 조치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하면서 불이익 조치가 뭔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제 파면, 해임, 해고 이런 신분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징계, 정직, 감봉 뭐 이런 부당한 인사 조치, 그리고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이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오 본인의 인사에 반하는 네. 그리고 성과 평가 또는 동료 평가 등에서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그리고 그밖에 등등등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되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안 돼. 예. 눈빛밖에 할 수가 없네. 째려보기.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아 그래서 깨 작가님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회사는 들어야 되고. 근데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사장님이 손해배상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약자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이 되실 것 매출이 같아요. 타격을 입을 수 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스민 사장님이 마지막에 그 말 하셨잖아요. 각서 썼잖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너 회사 입사할 때 회사 내부 비밀 유출해서 회사가 피해 보는 경우에 책임 물을 거라는 내용 각서 썼잖아. 근데 그런 거는 보통 취업 규칙에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보통. 근데 그래서 만약에 그 또먹어 제과에서 공들이님의 취업 규칙 및 각서 위반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해서 회사의 비밀이 알려져서 이에 따라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회사가 큰 손해를 봤다 이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 거냐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쵸. 불법행위.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자체에 이런 경우에는 내부 비밀 유출로 어떤 징계나 형사처벌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잘 돼 있네요. 기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4조 3항에 14조 3항에 아까 그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같은 규정 사항에 공익신고로 인해서 신고당한 회사나 사람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먹어 제과는 이 공익신고로 인해서 이게 만에 하나 회사가 망했다고 하더라도 공들이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 지금 같아요. 눈빛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왠지 깊으셔. 이게 공익신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법리적 다툼을 엄청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또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2년 동안 많이 공익신고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통해서 법리적 다툼을 회사는 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하면 2년 후에 회사가 자르면 그건 부당해고인 거고 그러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부당해고니까 해고 무효 이런 걸로 다툴 수 있을 것 같고 2년 동안 행정소송을 한 결과 공익신고가 아닌데 정당하지 않은데 거짓말했다 이러면 뭐 해고한 게 정당하고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제도는 잘 돼 있긴 한데 그래도 네. 리스크가 있긴 있네요. 그럼요. 네. 거짓말은 쉽지 아니지만 않죠. 네. 내용상에서 어쨌든 여기에 뭐 열거한 거라든지 그 공익신고라는 기준 안에 포함이 안 되면은 무고죄 사람들이 되게 걱정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변호사님 만약에 내가 분명히 이게 의심이 되는데 이거 신고했다가 무죄 나오면 저 무고죄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는데 무고죄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되진 않거든요. 이 사람이 충분히 그럴 만한 의심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고소를 한 거면 무고죄에 해당 안 되고 저는 사실 그냥 사실상 나에게 가해질 수 있는 불이익이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예. 이게 과연 법에선 이렇게 해놓고 네, 맞습니다. 있지만 내 신원이나 비밀이 잘 보장이 될까? 맞아요. 사실상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은 네. 도처에 있잖아요. 사실 그쵸. 법에서 이렇게 해놨어도 뭐 음. 회사에서 그랬다면 내 네. 주변에 내 동료가 맞아요. 뭐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는 분명히 거고. 사장님이 어. 막 은근히 이렇게 따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수소문하겠죠. 네 따돌리게 되고 야 누구야? 누가 신고했어? 왜냐면은 사장님은 당연히 이의하고 신고한 거니까 알겠죠. 얘라는 걸 알겠지. 공들이님이 신고한 거라는 걸 아니까. 그쵸, 뭐 이사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법에서 그래도 최대한 섬세하게 규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네, 계속 좀 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 그 여기서 이제 만약에 공들이님이 마약 쿠키가 마약이 들어간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앞전의 상황과는 다르게 고민하다가 마약 쿠키를 그냥 팔았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해요. 그렇죠. 이거 저번에 이제 그 청탁금지법 김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이제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그쵸. 사실 상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막 권력으로 누르는데 누가 이제 약자가 막 그거는 부당합니다 이렇게 하고 들고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친일파가 안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나 집에 숨어 있었겠다.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랑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근데, 그러기가 진짜 보통 사람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뭔가 공들이님 같은 경우에는 말은 함부로 못 하는데, 지금 출근은 당장 해야 되니까, 한 1, 2주일 그대로 팔았어요. 마약인 줄 알면서도. 맞아요. 대리점에 납품하고 또 영업도 해야 되니까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팔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범죄로 처벌되는지. 그치, 알았으니까. 그쵸. 이거 드시면 진짜 뿅 가요. 뿅가게 맛있다고 막. 그럴 경우에 당연히 공들이님이 마약 성분이니까 대마 성분이 마약은 아니고 마약류에 포함되는 건데 마약류에 대마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팔았으니까 마약류 관리법 위반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원래는 원칙적으로 받는 것도 맞고 근데 이 사안 같이 이제 회사에서의 자기가 받을 불이익이 걱정돼서 공익침해 행위를 이제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익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관의 지시
그런 위력 이런 걸로 인해서 공익침해 행위를 했지만 나중에 하게 된 경우에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서 공익신고를 안 하게 된다면은 이 법이 왜 만들어졌겠어요?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지가 않으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 14조에서 공익신고 등에 관해서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책임이 있더라도 책임을 감면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구체적인 사안에서 재판에서 이를테면은 뭐 공들이님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를 한 경우에 재판이 열렸을 때 거기서 공들이님은 이제 나는 이런 상황에서 뭐 팔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내가 1, 2주일만 팔고 내가 공신고를 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해서 무서워서 조금 팔았는데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고려가 될 것 같고 형을 그러니까 크게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뭐 뭐 아니면 많이 기소 진짜, 불기소 뭐 이런 거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그러니까 있을 것 같고, 기소유예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아무튼간에 크게 뭐 영향을 미칠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범 국가에 상관이 고문하라고 해서 나는 고문했을 뿐이고, 나는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경우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거를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잠깐 하고 내가 그만하고 어디다가 뭐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본인이 정교하게 조직해서 더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개인의 그 사익의 침해가 너무 크고 죽었고 막 사람들이 몇만 명이 죽고 그런 경우는 좀 용서받을 수가 없겠죠. 네. 뭐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도 이제 군인 같은 경우도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따를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거여서. 맞습니다. 여지껏 이제 되게 착한 공들이 버전을 봤으면 저희가 약간 상황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과 부합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네. 사장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입사 이래로 사장님께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제가 아니라 저기 그 깨작가가 마이코키 팀장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에? 공들이 자네도 열심히 했겠지만 회사랑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어딨어? 응? 깨작가가 얼마나 대리점들 포섭을 잘하는지 영업 실적이 엄청난데 회사가 능률에 따라서 승진시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능력도 없으면서 어디서 성질이야? 나가. 아이씨 진짜 더러워서. 아이씨. 두고 보자. 아이씨. 경찰서죠? 네. 저 공익신고하러 왔습니다. 저희 제가 회사에서 대마가 함유된 과자를 팔고 있습니다. 공들이의 신고로 또먹어제가 사장인 자스민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아니 수사관님, 저희 회사에서 파는 과자에는 마약류로 분류돼서 불법적인 그런 대마 성분이 함유된 게 아니에요. 요새 건강에 좋다는 그 햄프시드 아시죠? 그게 들어있는 과자랍니다. 햄프시드가 대마 씨앗이고요. 대마 씨앗이지만 품종 개량으로 껍질을 제거하고 환각 성분이 전혀 없는 합법적인 식자재란 말입니다. 괘씸하네 아주. 앞뒤로 괘씸해 앞뒤로. 아니 솔직히 깨작가 승진하는 건 너무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다른 사람이면 참았어요. 깨작가님이라 너무 웃겨요. 네? 실제로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충분히 있을 것 것 같아요. 네, 진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래서... 햄프시드가 대마 씨인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거 팩트인 거죠? 팩트예요. 네. 아니면 또는 이게 어떤 징계 사유가 있는 걸 아는 직원도 약간 악용을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이렇게 하고 막 찾아내서 회사의 비위행위를 신고하고 이 사람이 나는 징계를 내리면 이거 내가 신고해서 내가 협박하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한 김태용이었나? 이름 뭐였지? 그 사람? 김태우? 그 사람도 약간 좀 그런 그런 그렇게 생각할 거죠.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기 비위. 약간 딜하려고 했던 약간 그 시도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햄프시드가 대마 씨앗이긴 하지만 마약류 관리법에서 이제 규제하고 있는 대마가 아니라는 거를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그 식료품이라는 거를 이 영업사원인 공들이님은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도 아니요, 불구하고 몰랐는데요. 저 오늘 처음 알았다니까요.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이 경우에 그리고 또는 잘못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공익신고로 신고한 경우에 보호되는지 여부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마랑 이런 게 부위에 따라서 맞습니다. 성분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마 잎은 그 마약류에 해당이 되는데 뭐 줄기나 뿌리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거는 그 재배 좀 중독성이 해보셨나 없고. 봐요. 네? 재배 좀 해보셨나 봐요. 그래서 아까 그 이변이 말씀하신 마약류랑 뭐 마약 그 잠깐 지나갔는데, 네. 그러니까 마약은 진짜 중독성 심한 거 있잖아요. 뭐 네. 양귀비 아편이나 아니면 그 하시는 뭐 그 엑스터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마약이고. 그러니까 이게 대만은 사실 어느 나라에서는 합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중독성이 그렇게 뭐 어떤 사람은 뭐 담배보다 더 중독성이 그런 심하지 말도 않다.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네, 마약류라고 술하는 해요. 말로. 네. 그 엑스터시는 아마 그 화학 성분을 조합해서 만든 거라서 향정신성 의약품일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향정신성 의약품은 예를 들어 뭐 정신과에서 처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통제로 처방하는 약품들 중에 마약류들이 있어요. 졸피뎀 이런 거. 네, 졸피뎀이나 뭐 펜타닐 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은 이제 나라에서 철저히 관리해가지고 네. 그 의료진들도 처방할 때 되게 처방용에서는 사용이 가능. 처방할 때도 그러니까 나라에서 관리를 되게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2호에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나 그리고 두 번째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변님이 말씀하신 뭔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회사랑 좀 딜하려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이게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잖아요. 저는 네. 억울합니다. 그래서 공익신고를 보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 경우에도. 근데 또 이거를 너무 이렇게 좀 포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으면 회사에서 악용할 수가 있어서 맞아요. 그게 걱정이 조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왜냐면은 이 공익신고자는 어쨌든 그 전에 회사랑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사이가 안 좋은데 경계가 애매한 네.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네. 사이가 안 좋은데 회사에서 사이가 안 좋은데 뭐 회사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정말 참았는데 이제는 진짜 못 참겠다 해서 진짜 진정하게 공익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나중에는 얘가 우리랑 사이가 안 좋고 회사가 막 그렇게 해서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 한 거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회사 자체적으로도 처벌은 받긴 받지만 그 사람한테도 처벌을 받기 위해서 그냥 그 안가품을 할 수 있는 정도? 회사가 그러니까 처벌을 면하는 그 사람이 그쵸. 회사가 형사적으로 뭐 문제가 되면 처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근데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못 받게 되니까 뭐 회사에서 뭐 해고라던가 부당한 이제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랬을 때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아무튼 이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공들이님이 이 사안에서 영업사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회사에서 팔고 있는 과자의 마약류인 대마 성분이 아니라 햄프시드가 들어간 가공품인 쿠키를 팔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회사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공익신고를 한 거잖아요.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감봉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그 불이익 조치들이 있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4항에서 하고 있는 그 손해배상 관련 규정 아까 소개드린 거 그거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어 명예훼손, 회사가 명예훼손, 이미지 손실 등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신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익에 위배되는 걸 발견할 때 신고를 하되 너도 평소에 깨끗하게 살아라. 그럼요. 뭐 이런 느낌? 이 경우에는 더구나 그 내용이 좀 거짓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극단적인 네, 네.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내용이 사실이고
내가 깨 작가님보다 승진을 늦게 한 거에 대해 열받아서 사실인 걸 터뜨렸으면 뭔가 좀 싸울 여지가 좀 많이 있겠네요. 나는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렇다. 이 공익을 위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김태우 그분이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한 목적이라고 혹시 딜을 하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자꾸 공익신고, 공익제보자 뭐 이렇게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려면 그 피신고자가 어떤 위법 행위를 했어야지. 근데 뭐 위법 행위가 한 게 뭐가 있냐 그런 거죠. 그런 지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뭔가 부족한 악용할 여지는 있는. 그러니까 악용할 여지도 충분히 있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부담. 네, 개인에게 주어지는 부담도 상당히 크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공익신고를 했을 때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마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회사 올해는 못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보호를 받지만 주변 사람들도 불편할 거고 그리고 한번 내부 고발자 프레임이 한번 씌워지면은 사실 진짜. 그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맞아요. 아, 저 새끼- 업계에 소문도 나고. 네. 아, 저 새끼 또 나 뭘로 신고할지도 엄청 몰라. 약간 크죠.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되게 공익신고를 실제로 하신 분들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은 부분들을 좀 용기가 응원해드리고 대단한 싶은 거죠. 마음이 더 생기네요. 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음. 그 용기를 내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우리 옛날에 장진수 주무관 그분도 거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갔겠다. 그분 피해를 입고 거기서 잘렸고 그랬지. MB 정부 시절 때 이제 그 불법 행위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고발을 할 때 되게 많이 동참을 해서 다 고발하고 이랬었는데 그 사람이 잘리고 뭐 어떻게 됐고 뭐 다른 민간에서 후원받아가지고 지원해준 걸로 봐서는 돈 못 받았나 보구나. 그러면은 좀 여담이긴 하지만 그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얘기는 좀 결과가 궁금하긴 해요. 사건의 진행이랑 결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뭐 좀 정치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이번 정부가 되게 소통과 투명함과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슬로건처럼 내세웠는데 사실 기존의 정부가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점점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와중이라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속 해왔던 것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그렇죠. 좀 다른 모습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좀 뭐 그런 모습을 KTNG가 이제 완전 민간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민간 회사,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KTNG가 민간 회사인데 KTNG 주주 중에 기업은행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은행은 다 정부가 최대 주주. 그러니까 최대 주주거나 상당수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업은행이 주주총회에 가서 이제 이런 생각이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이제 정부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국민연금도 주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국민연금이 중립 의견을 내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 현재 그때 당시 사장이 실적이 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과반수가 넘어서 통과가 안 된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기엔 또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의사 표현을 하긴 한 거. 근데 의사 표현은 할 수 있는데 의사 표현이 봤을 때 또 이상한 의사 표현이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캠코더 인사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캠코더 인사 중에 하나가. 캠코더가 뭐지? 네? 캠코더 인사가 뭐죠? 캠프 코드 더민주에서 캠코더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비판할 건 하고 응원할 건 하고 하니까. 어쨌든. 저는 근데 방금 그거는 KTNG는 잘 몰랐는데 근데 뭐 어떤 그 정책 결정하는데 뭐 기재부에서 진행하는 어떤 뭐 바이백 뭐 발행하고 너무 어려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신재민 사무관이 봤을 때는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뭐 정부에 압박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하겠는데 저는 이게 무슨 얘기지 해서 뭐 다른 데서도 이야기 듣고 하니까 사실은 정부가 그거에 최고 윗자리에서 컨트롤하는 거가 맞는 거잖아요. 행정부 산하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장이 요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한 느낌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사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다라면은 당연한 그 순서대로 그 지시 하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괜찮은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채권이 1조가 바이백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한 이자가 계속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가 다른 게 그거를 뭐 발행을 하는 게 맞다. 손해를 끼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 혹은 그거 그렇게 상관이 말하는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 근데 KTNG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꾸려고 했다라면 그거는 직권남용이죠.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직권남용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정당하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게 거기 이거는 좀 부처실 가지고 사건의 진행과 사실 관계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봐야죠. 같아요. 예, 네. 뭐 예. 아직 저에게 주어진 정보는 되게 제한적인 정보만 있으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예, 이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저 연기 오늘 고생하신 자스민님.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연기인지 몰라가지고 깜빡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자스민님의 이 자연스러운 연기의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네. 사업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사정이 되면 안 되는데. 이입하셨어요. 이런 사정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네. 이게 최고 따뜻한 모습 아니에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형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